일본 관공서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 전 세계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이 광경이 일본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미국의 언론인 CNN까지 보도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일본에 파견 나가 있던 미국인 기자가 일본의 한 의원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지만 비서관은 질문지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시 기자의 집에는 팩스가 없어 질문을 이메일로 보내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지만 이메일은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하다 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기자는 미국에 있는 본사에 부탁해 도쿄로 국제 팩스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국제 팩스가 의원 측에 제대로 전송되지 않았고 이에 일본 의원 측에서는 무려 이메일로 팩스가 도착하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확인 바란다 라고 미국인 기자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CNN 뉴스 앵커는 일본인들은 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이메일을 받지 않는다면서 본인은 이메일을 보내다니 동굴에서만 사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느낌이다.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기사가 전 세계에 보도됐다는 소식을 접한 일본인들은 창피하다거나 어서 빨리 팩스를 버려야 한다고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일본인들의 반응 같이 볼까요? 일본은 이렇게 또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렸구나. 일본은 섬나라 간락하고스라서 이메일 같은 거 사용할 줄 몰라. PDF도 모르는 공무원이 있을 정도야. 젊은이들은 집에 개인용 PC가 없는 집도 많아서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에게 키보드로 문서를 작업하는 것부터 가르치고 있는 게 일본의 현실이잖아. 다른 나라도 팩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 아니었어? 불안해서 어떻게 이메일로 중요한 공문서를 보낼 수 있는 거야? 팩스는 일본의 문화이니까 일본에서 살고 싶다면 팩스 보내는 법부터 배우는 것이 맞아. 왜냐하면 일본은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많으니까 인터넷이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종이에 인쇄를 하는 편이 안심이거든. 심지어 병원에서 약을 받을 때도 병원에서 약국으로 팩스를 보내주지. 외국인들은 팩스의 편리함을 모르는구나. 이메일은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로 이어지기 쉽지만 팩스는 그렇지 않은데 일본이 구석기 시대 동굴과 같다니 너무해. 전 세계인들이 일본을 깔보게 된 현실이 너무 슬퍼. 예전에는 일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로봇이나 초고속 열차와 같은 첨단 기술이었는데 이제는 팩스를 사용하는 양로원이 떠오르는 나라가 되어버렸어. 한국이나 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일본이 안일하게 굴다가 추월당해 버린 거야. 20년 전부터 한국 하면 인터넷이 가장 빠른 나라였어. 한국은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PC방이 전국으로 생겨나는 듯 전 국민이 인터넷 속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하지만 일본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까지도 팩스를 사용하는 구닥다리 나라가 되어버렸네. 근데 왜 팩스가 나쁜 거야? 팩스도 번호만 입력하면 상대방한테 바로 전송되는 것은 똑같은데 이건 오히려 외국인들이 바보인 거 아냐? 팩스라는 고대 유물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본이 후진국이라는 증거인데 이걸 모르는 일본인들이 너무 많아. 주변 나라의 어린이들은 팩스가 무슨 물건인지 알지도 못할걸? 알 필요도 없고 말이야. 일본인들이 팩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팩스를 사용하면 남 탓하기 편하기 때문이야. 이메일은 상대방이 받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지만 팩스의 경우에는 도착하지 않았는데요? 하고 거짓말을 하기 편하기 때문이지. 이게 일본인들의 문화라는 거야. 팩스가 좋은 거라고 한국을 욕하는 애들은 뭐야? 아프리카에 가도 팩스는 쓰지는 않는데 팩스를 쓰는 게 뭐가 자랑스러운 건지 모르겠네. 팩스가 번거롭다는 것을 공감하지 못하는 애들은 다 백수들인 거야? 나도 재택근무하고 있는데 이메일은 받지 않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문서를 보낼 때 하나하나 스캔을 해서 팩스로 보내야 해. 그나마 일본의 호텔에는 전부 팩스가 있어서 그나마 괜찮지만 해외 출장을 갔는데 호텔에 팩스가 없어서 난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한국은 출입 명부도 QR코드를 스캔한다는데 일본은 아직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노인들이 많아서 QR코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무리겠지. 팩스에 관해서는 분하지만 인정해야 해. 그래도 요즘은 해외 기업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보니까 이메일을 쓰는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긴 한데 은행은 아직도 팩스만 쓰다 보니까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야. 어차피 디지털화를 한다고 해봐야 직장 상사가 나이 많은 어르신이라면 쓰지 못하게 막을 게 뻔해. 그렇게 되면 서로 귀찮고 감정 소비만 생기니까 차라리 팩스를 쓰는 게 맞아. 근데 팩스가 없어도 컴퓨터로도 팩스를 보낼 수 있는데
자기가 알아보지도 않고서 왜 일본을 욕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한국에 뒤처지고 있어. 요즘 세상의 남들은 인터넷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교환하는데 일본은 종이를 주고받으니까 업무율도 떨어지고 자원도 낭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이 일본하고 일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은 이미 업계에서 유명한 사실이야. 아직도 팩스가 이메일보다 좋다고 믿는 애들은 농담하는 거지? 바보들아, 이메일이 훨씬 좋아. 꼭 써본 적도 없는 애들, 외국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일본을 괴롭힌다고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어. 일본은 아직도 90년대에서 멈춰 있는 거야?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네. 팩스는 보낼 때는 조금 수고스러운 면이 있지만 보내는 사람의 정성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직장에서 부하가 이메일로 업무 보고를 하면 성의 없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일본의 서열 문화를 이해하고 있다면 일본의 팩스 문화에 대해 납득할 수 있을 거야. 아직까지 팩스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뜻인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애들을 보면 같은 일본이라는 것이 슬퍼질 정도야. 새로운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지만 일본에서만 팩스를 쓰고 있는 것을 문제가 아니라 문화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니. 우물한 개구리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구나. 거래처에 이메일을 보내면 몇몇 업체에서는 팩스로 다시 보내달로 답장이 와. 이메일을 자기들이 프린트해도 되지 않아? 반드시 팩스로 보내고 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하니까 일본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고 품질은 떨어지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거겠지. 일본이 인터넷 기술에 있어서 후진국이라는 것부터 인정을 해야 해. 거기서부터 IT 근대화 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일본이 우물안 개구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한국이나 중국에 점점 밀려서 나중에는 한국과 중국에게 무릎을 꿇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한국은 새로운 걸 받아들여서 잘 나가잖아.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세계의 트렌드가 바뀌어 나갈 때 삼성은 갤럭시 시리즈를 개발해서 아직까지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 하지만 소니는 불과 몇 년 전까지 피처폰에만 집중하다가 몰락해버렸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인터넷 기술에 있어서도 같은 역사가 반복될까봐 두려워. 이제 와서 일본인들의 인식을 바꾸기에는 늦었어. 이미 일본인의 평균 소득은 한국보다 낮아졌고 아베노믹스는 실패했고 스가는 무리하게 올림픽을 개최했다가 일본의 부채만 늘렸지. 결국 두 지도자가 일본의 몰락을 앞당긴 거야. 그런데 일본인들은 엉뚱하게 한국에다가 화를 내고 있어. 옛날에는 정말 팩스가 최신 기술이었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들은 팩스가 나왔을 때 진심으로 기뻐했었는데 말이야. 지금도 팩스를 사용한다고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굳이 이메일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 일본에서는 서점에 가면 가장 인기 있는 책이 한국이 붕괴된다든가 소멸한다든가 그런 내용뿐인데 정작 일본은 후진국에서도 안 쓰는 팩스를 쓰고 있네. 세상에 이런 우물안개구리도 없어. 지금은 팩스를 써도 뭐가 불편한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우물물이 말라버린다면 일본은 소멸할 거야. 일본인들 중에서는 팩스는 전혀 불편하지 않고 보내는 사람의 정성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일본의 문화라거나 팩스의 편리함을 알지 못하는 한국인들이 불쌍하다는 댓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평생 편리한 팩스를 쓸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어지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